왜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누구 좋으라고. 어떻게 보면 썩 긍정적이고 좋은 정서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은 흔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로를 설득하고 타협하고 이런 시간을 충분히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고집을 피우고 도대체가 말이 먹히지 않을 경우에 이제 이러한 그 논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설득 작업이 이제 종을 땅 치고 그게 끝나고 새로운 국면이 시작이 되면은 이때부터는 매우 감정적으로 악화되기 마련이죠. 그때 나오는 말들이 누구 좋으라고, 다른 건 몰라도 내 너 하나 거꾸러뜨리는 건 내가 할 수 있어, 뭐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탈당하거나 탈당을 생각했거나 탈당이 임박했던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건 다 몰라도 이재명 너는 내가 망하는 걸 보고 죽겠어,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설훈, 민주당이 최고 원로급이라고 할 수 있지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비서를 하면서 정치 생활을 시작을 했고 5선이고 말이죠. 설훈이 그런데 공천 배제가 됐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제 비명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렇게 됐다는 건데요. 이제 설훈 의원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정치 인생이 송두리째 이제 부인당하는 그런 어떤 모멸적인 그 끝을 이제 보게 되는 건데요. 물론 이제 저희 시청자들께서 뭐 그런 의견에 다 동조하시는 건 아닌데 이제 민주당 내부의 내재적인 접근을 해본다면 이제 그렇다는 뜻이죠. 설훈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거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제 그 동안에 가슴에 쌓여 있던 얘기를 다 털어놓는데 그 중에 한 마디가 누구 좋으라, 누구 좋으라고 이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임종석 문재인 정권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이 민주당 내에 그뭐 좌장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핵심적인 인물인 건 사실입니다. 어떤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운동권을 상징하기도 하고 86세대를 상징하기도 하고 친문 진영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임종석이 중구 성동갑에서 2번이나 국회의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한 번 또 국회의원을 불출마하면서 대승적으로 양보를 홍익표한테 한 적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은 이제 그러고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고 이제 이번에는 대통령 중구 성동갑에 출마를 하겠다고 오래전부터 그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이재명 민주당 지도부가 임종석한테는 또 애우를 해줄 만한 뭐 그런 입장이고, 특히 이재명이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에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서 밥 먹고 머리 조아리고 뭐 명문정당이다 뭐 이런 말 서로 덕담 주고받고 했을 때, 그때 배석자 없이 단둘이만 있을 때 문재인이 이재명한테 했던 부탁이 임종석은 좀 살펴봐 주세요, 뭐 이런 말을 듣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임종석을 내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종석이 한 번 더 읊조려서 거듭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지금 그 민주당에서 컷오프 또는 뭐 하위 10% 20%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의원들 중에는 이재명 네 손에 피칠갑을 하게 될 거야라고 홍영표처럼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이수준 떠나면서 뭐 당신 주변들이 다 뭐 돈 받았어 이런 얘기하고 떠난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입이 전부 다 정말 이제까지 저 사람이 민주당이었어라고 의심이 들 만큼 막말을 그냥 하고 그랬는데, 임종석은 끝까지 극진한 언어를 써가면서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했다가 또 마지막에는 이재명의 속내를 이제 알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임종석의 그 불편한 심기가 그대로 드러난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SNS에 글을 올려서 민주당에 계속 남는 것으로 민주당의 그 결정을 받아들이겠다, 공천과 관련된 결정을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탈당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수용했으니까 탈당할 명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탈당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임종석은 가타부타 아무 말이 없이 딱 한 줄만 남긴 겁니다.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5만 곳에서 야 이게 무슨 뜻일까?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게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다른 험지 어디라도 주면 그쪽으로 나가겠다는 무슨 뜻일까? 했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탈당은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다. 이제 이런 거지요. 3.1절 연휴 기간 동안에 임종석이 이낙연 만났거든요. 둘이 만났을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임종석이 조국 신당에 합당을 한 다음에 조국 신당의 후보 자격으로 광주 광역시에 출마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뭐 어디 가서 뭐 당 대표를 뭐 맡겠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또 있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은 민주당에 남는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뭐 이낙연 당으로 가는 것처럼 얘기가 오늘 아침 새벽까지는 그렇게 됐는데 임종석이 이제 결심을 한 거죠. 민주당에 남는다. 그것에 대해서 서른 의원이 다 탈당하면 누구 좋으라고 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렇잖아도 이재명은 만약 임종석이 나가주면은 불감청위원정 고소원이다 라고 할 뻔했다 이런 거죠. 이재명 입장에서는 잠재적 경쟁자, 당권이 됐든 대권이 됐든 뭐 임종석이 대권의 경쟁자라고 말하기까지는 너무 이르지만 적어도 당권 경쟁자는 될 수 있습니다. 올 8월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는데 그보다 많이 총선 결과를 놓고 앞당겨서 할 수도 있지요. 5월 달에 할 수도 있고 어찌됐든 저찌됐든 임종석은 당권을 놓고는 친문을 진영을 대표해서 이재명과 맞붙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입장에서는 하나씩 다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 제발로 좀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임종석 탈당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기다렸던 거죠. 탈당계 내기만 내봐라. 탈당계 도착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내가 결제 사인해가지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임종석이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서른 의원 나갔을 때 이재명은 그랬거든요. 입당하는 것도 자유, 탈당하는 것도 자유. 임종석에 대해서도 그 말 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탈당과 입당은 자유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말에 가름하겠습니다. 라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이람 임종석이 그냥 남아있겠다고 한 겁니다. 서른 의원의 이번 총선에 관한 그 분석, 평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민주당이 굉장히 안 좋은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해도 보통 잘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저는 헌정사상 이런 공천 과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들이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자가 의석수가 얼마나 될 거라고 보세요? 그랬더니 의석수를 가지고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지금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민주당이 이재명 체제로는 존립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이고 민주당 밖에서는 물론이고 평가가 끝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안팎으로 민주당을 쇄신하고 새롭게 만들자는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결국은 정돈이 되어서 정리된 민주당이 5월 이후에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서른 의원은 임종석 이재명 생각하고는 정반대인 거죠. 이재명은 그리고 이재명 측근들은 서른 의원의 계산법하고는 정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측근들의 계산법은 비록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뭐 80석 이렇게 폭망한다고 하더라도 오케이. 이재명을 결사옹위할 수 있는 사람들만 똘똘 뭉친다면 80석도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 현재 이재명 본인과 이재명 주변에 있는 그 강성 지지자들의 생각일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재명을 야권에서는 일당으로 그대로 놔둔 상태로 이재명이 대선 주자에 이르는 길이 절대적으로 보장만 된다면 총선 끝나고 어떤 시점에 또 다른 정계 개편을 통해서 그때 3당 4당들을 이재명 당이 흡수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2027년에 이재명은 범야권을 대표하는 대선 주자로 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30석 40석 이렇게 차지하고도 이재명의 위치가 흔들린다면 강력한 당권 주자들이 같이 살아남아서 이재명과 서로 경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라지 않는 바다 라고 이제 이재명은 생각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것을 간파한 임종석이 내가 비록 백의종군 할지라도 내가 금배지의 희망은 없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민주당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겠다. 그것은 곧 5월에 있을지 8월에 있을지 그 중간에 있을지 아무튼 다음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면 내가 민주당 내부의 반명 세력과 또 한 번 당권에 도전하겠다. 이런 것이 아닐까, 이제 이런 거지요. 그 서른 의원이 분석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결국은 임종석도 탈당을 할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생각을 바꾼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을 바로잡을 수 있는 세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뭔가를 도모할 수 있는 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저도 제 지역에 있는 시도 의원들이 있거든요. 경기도 의원, 부천시 의원들이 있는데 일절 탈당하지 말기를 간곡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는 민주당 밖에 나가서 뭔가 도모를 해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날을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을 테니 민주당 내부에 있는 일반 당원들, 서른 지지자들 절대 민주당을 떠나지 말고 꼭 지키고 남아있어라. 와신상담해라. 지금의 서러움을 언젠가 몇 곱절로 갚아줄 날이 올 것이다. 다 나가버리면 오히려 좋아할 사람이 있다는 뜻인가요? 라고 진행자가 묻자 서른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아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나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정확하게 꿰뚫고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꽤 긴 분량의 질문응답을 기자들하고 주고받았습니다.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도어 스태핑 하듯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출근길에 기자들을 피하는 법이 없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기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날의 최고 중심적인 현안에 대해서 다 소상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앞으로의 어떻게 움직임에 대해서도 본인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말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자신이 없으면 일단 오늘 아침에 임종석이 당에 잔류하겠다 결정을 했을 때 그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을 게 뻔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자기 당 지도부 비대위원들하고 뭔가 상의를 한다든지 또는 당의 중진들하고 뭐 상의를 해서 입장을 정리를 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출근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 있게. 그런데 그 자신 있는 출근길에 즉흥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대답들이 사안의 본류를 꿰뚫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겁니다. 임종석이 잔류하기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한테 이제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대표직이 유지되기가 어려우니까 그때를 노리겠다는 생각 아니겠느냐. 이게 한동훈의 대답인 겁니다. 그러니까 3일절 연휴 기간 동안에 사흘 동안에 임종석이 끊임없이 생각했을 것이다. 이재명의 정치적 수명이 언제까지 될 것인가. 분명히 사달이 난다. 설사 이재명이 이번 총선에서 당선이 돼서 금배지를 단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에게는 지금 사법 리스크가 첩첩이 쌓여 있다. 그 제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전당대회 때 이재명의 정치적 기반 이것이 와르르 무너져 버릴 가능성도 있다. 그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임종석이 그때를 노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식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전체적인 어떤 풍토 같은 걸 얘기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 컷오프를 동의한다는 뜻일까요? 나중에 항상 보면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항상 여러 가지 바둑을 두듯이 포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점잖게 표현을 했습니다. 몇 수를 항상 보고 이렇게 도를 놓듯이 한다는 거죠. 바둑은 초반 포석이 있고 중반 전투가 있고 마지막에 끝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석 단계에서부터 뭔가 미리 내다보고 하려는 듯한 그런 정치 구단들의 그런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을 줄 때가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제가 해석할 문제는 아닌데요. 관전자로서 말해본다면 민주당에 남아 계신 분들은 왜 이렇게 계산이 많은지요? 라고 이제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경기도 화성을에 출마한다고 SNS에다 밝혔잖아요. 거기는 뭐 셀프 공천을 하나요? 본인 공천을 본인이 발표하더라고요.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 있잖아요.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은 바지 사장입니까? 왜 본인이 본인 입으로 결정을 말하죠? 아무튼 원래 그 경기도 화성시의 오른쪽 부분에 동쪽 끝에 있는 그 동탄 지역 이것을 둘로 나눴더라고요. 원래는 거기가 이원욱 의원이 현역 이원욱 의원이 혼자 차지하고 있던 지역인데 그걸 둘로 나눠 가지고 윗부분은 화성정 밑에 부분은 화성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원욱이 혼자 먹던 떡이 두 쪽으로 나뉘었으니까 한쪽은 이제 이원욱이 가지고 가고 한쪽은 이제 이준석한테 줬다 이제 이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주 간결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54개 지역구 중 하나니까 제가 그 지역과 관련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대범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